이번 총선 막말 논란이 어떤 변수가 될까요? 연이은 말 실수에 미래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 고개를 숙였지만 당사자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부천병이죠. 차명진 후보 세월호 텐트 안에서 유족과 자원봉사자들이 문란행위를 했다라는 기사를 봤다라고 토론회에서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자, 세월호 막말 때문에 문제가 됐던 후보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또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제명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고개를 3번이나 숙이고 사과를 했는데 아직도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는 식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혹시 사건이라고 아세요? 사건. 저는 2019년에 세월호 관련 페이스북을 쓰기 전에 이미 2018년 5월 달에 뉴스플러스라는 매체에 그야말로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야말로 세월호 텐트를 성역시해서 국민의 동병상련으로 국민 송금도 다 모아서 만든 그곳에서 잊지 못할 일이 벌어진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 화면은 차명진 후보가 그 지역에서 토론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 말을 하고 또 그날 저녁에는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또 낄낄대고 웃으면서 비슷한 얘기를 또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뉴스 플러스에 나온 저 봤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가 요새 갑자기 나온 기사가 아니야. 그래, 세월호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지. 솔직히. 그 다음에 세월호가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이 돼 있더라고. 그 세월호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차명진 의원님은 국회의원이 되셔야겠네요. 그럼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안 그렇겠죠. 네. 세월호의 유가족 중에. 네. 어떻게 자식 죽음 앞에서 그래.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그거 말고. 예. 정업시장 그 2번 연속 저렇게 얘기하는 것 보면 단순한 말 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인식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에 대한 그 시각 그걸 표출했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 세월호라는 게 물론 정치적 시각으로 저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일부는. 그러나 당시를 돌이켜보면은 사실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었죠.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가 겪어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반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나왔던 얘기가 대한민국 세월호 전과 후가 바뀌어야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렇게 반성을 하고 스스로 뉘우쳤는데 지금 그 아픔을 여전히 안고 있는 유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비하 내지는 조롱 형태의 언급을 한다는 거는 어떤 공당의 정치 후보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저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저는 벌였다고 봅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세월호라는 그 엄청난 그 젊은이들이 희생당한 것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도대체 뭐냐. 일부 불편하게 지역적으로 뭐 정치적으로는 시각으로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본질의 문제까지 덮으면서 저렇게 비하하고 왜곡한다는 것은 저는 국민들로서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용납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 해당 당에서 제명 조치를 했습니다만 과연 거기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냐. 우리 사회에 던지는 그 정치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명진 의원은 아직 제명이 안 됐죠. 지금 제명 가지고도 안에서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좀 짚어보기로 하고요. 김영주 의원은 차명진 후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은 좀 안타까운 것이 이게 좀 착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그냥 애착할 때 착인데. 집착하는 거. 예, 그게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숲을 보지 않고 세월호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의 그 국가의 어떤 시민들이 생각하는 안보 체제라든지 해경의 문제라든지 국가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하나의 어떤 민간인의 사고에 대해서 대응하는가에 대한 큰 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세월호 유가족의 어떤 몇 가지 그것이 어떤 사실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만 가지고 계속 재생산하고 자기 이야기를 내 말은 사실이다 이렇게 자기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 계속 무리를 일으키고 반성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 정말 개인적으로도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가지고 저렇게 길끌거리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매우 불쾌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역시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당이 나를 찍어내기 위해서 말하자면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안 되는 발언을 문제 삼아서 나를 쫓아낸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본인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당하고 이렇게 대척점에서 끝까지 선거운동을 피겠다 이렇게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서주옥 변호사 의견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뭐 통합당의 그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그 보수 사이트에 가면 차명지 상당히 억울하다 이런 데 글들이 엄청나게 많기는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이게 적은 것처럼 저희 판례나 일반적으로 이게 막말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요. 건전한 평균적인 상식을 가진 중간청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제 물론 지지청, 극렬 보수청에서는 차명지가 뭐 잘못된 게 뭐 있냐 이런 게 뭐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선거를 앞두고 중도청, 평균청을 기준해 보면 전액이 막말에 도움이 안 되는 선거에 그래서 이제 당에서도 아마 제명을 하겠다 하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기사가 났더라도 공당의 후보가 제1야당 그리고 이제 TV 토론 공적인 자리 아닙니까? 그렇게 그대로 기사를 좀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부적절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김두수 평론가. 저는 또 다른 탄핵 불복, 이 탄핵 불복 심리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세월호는 과거 새누리당의 가장 아픈 점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보면 탄핵까지 연결됐고 또 차명진 후보가 유튜브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기는 한번 이것을 뚫고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고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 안에서도 어젯밤에 600건 뭐 오늘까지 해서 2000건의 그 지지 차명진 제명하면 안 된다 이런 당원들의 이 열렬 당원들의 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에 이제 자기 진영 내에서 본인은 그것을 하나의 가업으로 그러니까 어떤 신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에서는 이렇게 신념형을 하더라도 이것이 올바른 입장에서 대중적 평균의 상식에 맞아야지 이런 정오 또 어떤 분노의 감정 이런 걸 가지고 적과 아를 나누고 또 그에 빠져서 자기의 이 집중된 열렬 지지자의 응원을 받아서 자기가 그걸 역사적 가업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 그러니까 이거는 진영을 넘어간 자의 고집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이거는 하루빨리 사과하고 본인이 사퇴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무조건 제명하겠다. 기자들의 질문에 두고 보면 알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세 번이나 고개를 숙였는데도 차명진 후보는 나는 기사대로 얘기한 거다라는 입장. 그리고 당 내 일부에서도 그걸 왜 그렇게 문제를 꼭 삼느냐. 못할 말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그 결론이 안 난 것 같은데 서정욱 변호사 혹시 어떻게 처리될 것 같습니까? 아마 이제 그 윤리위를 거친 다음에 최고위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최고위에서는 결론이 못 난 거고요. 아마 이제 김종인 그 총괄선대위원장도 강하게 제명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도 깊숙이 사과하면서 부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제 개인적 예상으로는 제명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정은갑 실장 아무래도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계속 가지고 가는 것도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이 고개 숙여 사과한 데는 이유가 있죠. 그만큼 이 사안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다. 더군다나 뭐 선거 일주일여 남겨두고 또 세월호 6주년이 16일 아닙니까? 선거 다음 날이기 때문에
또 앞서 여러분들이 진단했습니다만 이게 상식과 너무 부합하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파급이 굉장히 클 것이고 그러니까 앞서 그 김대호 후보도 이미 제명을 했죠 만장일치로 그것보다 사안을 비교하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당연히 그런 수순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당에 계속된 부담이고 지금 이미 도대체 저 공천을 누가 했느냐. 황교안 대표한테까지 지금 화살을 돌리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신속한 움직임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네. 김대호 후보하고 달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은 당 내에서도 최명진 후보와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뭐 그 뭡니까 5.18 또 광주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당의 제명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된 의원들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공천 과정에서 제명을 하고 뭐 징계를 줬지만 그런 것을 당에서 여전히 미뤄왔던 부분이 있고요. 세월호 진상규명위에서 보여줬던 어떤 그 전에 어떤 당의 새누리당 이후의 당의 모습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입장들을 차명진 의원하고 비슷한 입장을 취한 바 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김대호 후보의 얘기하고는 전혀 무게가 다른 것이죠. 김대호 후보는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자기 개인의 의견이 당의 의견과 충돌되는 사안이었다라면 어떤 면에서 차명진 후보의 입장이라고 하는 건 일정 정도 말하자면 보수 진영 혹은 통합당 내부에서 일정 정도가 공유하는 팩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입장들이 서로 간에 김대호 후보하고 다른 어떤 난항들이 예고되는 것이 바로 그런 지점이 있는 것이죠. 예.